안녕하세요. 독서전략연구소 곽동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독서기술 코칭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독서가 창의적 인재를 만든다는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교육 핵심들이죠. 주제는 독서 후 독후감은 꼭 써야 한다. 글쓰기는 독서 유익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글쓰기는 꼭 해야 된다.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책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고 느낌과 생각을 명확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글쓰기는 꼭 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기록해야 된다는 것만으로는 독서력이나 글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죠. 한 줄 쓰기. 몇월 며칠 날 나는 어떤 책을 읽었다. 그리고 느낌은 뭐 좋았다, 싫었다, 또는 명언이나 마음에 드는 내용. 그리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한 줄 쓰기 가지고 어떤 글쓰기 익숙함을 만들어 가시고요. 그리고 왜 좋았는지, 무엇이 싫었는지, 왜 이 명언을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쓰면서 글의 양을 늘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질적인, 양적인 부분을 채우 후에 이제 그것의 어떤 질적인 부분을 만들어 가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한 장 던져 드리고 독후감 쓰세요. 그러면 누구나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아이들한테 우리가 독서록을 늘 쓰라고 하지만 어른인 여러분들한테 독서록 쓰라면 어떨까요? 쓰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후감을 쓸 때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독서가 창의적 인재를 만든다. 오해일까요? 진실일까요? 우선은 창의적 인재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공장의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이 있어요.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게 재료가 필요하겠죠. 재료가 공장으로 들어오고 공장에서는 그 재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한다? 그렇죠. 공장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가공을 하는 거죠.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상품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 상품을 창의적 결과물이라고 봤을 때 이 상품을 만들어내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겠죠. 머리에서 사고와 지능을 사용해서 사고 과정을 통해 가지고 프로세스가 작동되면 이런 상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재료가 들어와야지 이런 지능이라는 게 작동하겠죠. 그 재료가 뭘까요? 바로 지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의적 인재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지식과 지능이라고 합니다. 지능은 지식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식과 지능 이 두 가지를 독서로서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식과 지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지식은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막 던지드리는 것은 뭐다? 정보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의 지식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것.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하는 것은 뭐다? 바로 지식이다. 그죠?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을 축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납기적인 것은요, A를 물어보면 A를 대답할 수 있고, B를 물어보면 B를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C나 D처럼 뭔가 한 개의 어떤 정보로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의 정보들이 융합해서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정보적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됩니다. 정보화된 지식 체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형성되면은,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없더라도 기존의 정보들을 융합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정보 지식 체계를 네트워크화된 지식 체계를 통찰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통찰력을 바탕으로 같은 종 간의 어떤 정보적 결합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종간, 이 정보들과 정말 색다른 정보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이렇게
네트워크화된 지식 체계를 가지고 창의적인 어떤 결과물을 생산하는 반면 천재들이나 정말 운이 좋은 분들은 이런 거 없이 낱개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창의적인 어떤 결과물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천재나 정말 운이 좋다면 뭐 이런 골치 아프게 네트워크화된 지식 체계를 만들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독서를 통해서 네트워크화된 지식 체계를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식 축적과 지식을 개발하는 방법이죠. 지식은 교육, TV, 뭐 인터넷 경험 등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식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지능은요, 게임, 뭐 예전에 오락실 보면 지능개발실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임, 블러, 놀이, 바둑을 통해서 지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둑은 알파고와의 어떤 세계의 대결이 있은 후에 많은 분들이 창의적 인재가 되기 위해서 바둑을 강조하고 바둑을 실제적으로 바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바둑을 열심히 두면 창의적 인재가 될까요? 바둑은 사고력을 개발할 때는 탁월합니다. 그런데 재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바둑을 열심히 둔다면 바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흰돌과 까만 돌의 어떤 그 정보, 또는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또는 남의 집을 파괴할 수 있는 정보, 뭐 그것을 좀 확장해서 인생의 어떤 승부수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요리에 대한 정보, 또는 뭐 컴퓨터, 또는 뭐 문화에 관련된 창의적 정보를, 창의적인 결과물을 생산하는데 바둑만 해서 될까요? 만약에 바둑을 두면서 내가 탁월한 결과물을 생산하고 싶은 분야의 주제를 계속 읽어나간다면, 그 부분의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시킬 수 있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물,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독서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은 지식과 지능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저렴하고 시공간적으로 제한이 없는 방법이 독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독서가 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바둑을 좋아하세요. 그럼 바둑 열심히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고 싶은 분야의 정보들을 축적한다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독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절대적인 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의적 인재를 만드는 독서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독서를 하면서 지식을 축적하고 그리고 사고를 할 수 있는 독서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창의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주제가 없을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서 주제를 탐색하고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사고를 해야 되겠죠. 사고 대상은 축적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창의적인 주제를 만들 주제가 맞는 것인가 아닌가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고를 하시면 되고요. 창의적 결과물의 주제가 있는 경우는 해당 분야의 집중적인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그 축적된 지식을 네트워크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사고 훈련은요, 각 정보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 네트워크화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다른 종류의 정보들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또는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재구성해서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독서가 창의적 인재를 만든다. 맞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독서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창의적인 인재가 되는 것은 아니죠.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그리고 사고 훈련을 열심히 할 때만이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겠죠? 네. 책을 통해서 창의적 인재로 거듭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인문고전만큼 유익한 책은 없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